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이제는 전기차 시대다. 내연기관차는 곧 박물관으로 갈 거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자동차의 자존심 포드가 전기차 공장 건설을 멈추고 수십조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연 선언했습니다. 환경 규제의 성역이라 불리던 유럽연합마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라는 약속을 사실상 뒤집으려 하고 있죠.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미국의 포드입니다. 최근 포드는 자동차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기차 사업 부문에서 무려 1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27조 원이면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몇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걸 그냥 실패했다고 인정하며 털어버린 거예요. 포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차세대 전기 트럭 프로젝트, 대형 전기 SUV 개발 모두 올스톱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포드의 상징과도 같은 F150 픽업 트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트럭은 그냥 차가 아니라 삶 그 자체거든요. 무거운 캠핑카를 매달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야 하고 험한 공사 현장에서 짐을 가득 싣고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 트럭이 이 현실에서 무너졌습니다. 가솔린 1갤런이 내는 에너지를 배터리로 채우려면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빈 차로 갈 때는 조용하고 좋죠. 하지만 뒤에 무거운 트레일러 하나만 딱 매달면 주행 거리가 순식간에 반토막, 아니 3분의 1토막이 납니다. 480km를 갈 수 있다던 차가 160km도 못 가서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충전은 또 어떻습니까? 트레일러를 매단 거대한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충전소는 거의 없습니다. 충전 한번 하려면 그 무거운 트레일러를 뗐다 붙였다 하며 1시간을 버려야 하는 거죠. 포드는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멋진 기술이라도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강요하면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포드가 내놓은 타협안이 뭔지 아세요? 바로 EREV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일종의 보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퀴는 100% 전기 모터로 돌립니다. 전기차 특유의 힘있는 출발과 정숙함은 그대로죠. 그런데 차 안에 아주 작고 효율 좋은 엔진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은 바퀴를 돌리지 않아요. 오직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 역할만 합니다. 기름만 넣으면 엔진이 돌아가며 전기를 만들어주니 충전소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무려 1100km를 넘어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죠. 제조사 입장에서도 비싼 대용량 배터리를 조금 줄일 수 있으니 가격도 착해집니다. 결국 포드는 이상을 버리고 실리를 택했습니다. 완벽한 전기차는 아직 멀었으니 엔진의 힘을 빌려 현실을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대서양 넘어 유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유럽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환경보호의 파수꾼, 탄소 중립의 선두주자 같은 이미지가 강하죠. 실제로 EU는 2035년부터는 이산화탄소를 뿜는 신차는 단 한 대도 팔 수 없다며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이 철옹성 같던 규제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탄소 감축 목표를 100%에서 90%로 낮추는 수정안을 전격 발표한 겁니다. 겨우 10% 깎아준 것 가지고 왜 난리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내연기관차에게 건네준 인공호흡기자 생존 허가증이에요. 이 10%의 여유 덕분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REV 같은 차들이 2035년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유럽의 자존심인 벤츠, BMW, 폭스바겐이 한숨 돌리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런 결정이 단순히 자기네 자동차 회사들이 불쌍해서 봐준 걸까요? 아니겠죠. 여기엔 아주 무서운 경제 전쟁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저탄소 강철이라는 카드입니다. EU는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차를 만들 때 탄소 배출이 적은 그린 스틸을 사용하면 그만큼 탄소를 줄인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이건 중국에 치명타를 주기 위한 카드 같죠.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휩쓰는 중국산 차들의 무기는 압도적인 저가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철강을 만들 때 여전히 석탄을 엄청나게 뗍니다. 탄소 덩어리 철강이죠. 반면 유럽은 수소를 이용해 탄소 없이 철을 만드는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결국 중국이 싼 가격으로 밀어붙이니 그린스틸 안 쓰면 세금 폭탄 때릴 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환경이라는 고상한 명분을 내세워 중국산 전기차의 앞길에 관세 장벽이라는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아버린 셈이죠. 이러한 정책 변화 뒤에는 유럽 정치권의 거물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총리와 이탈리아 총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독일 하면 자동차, 자동차 하면 독일 아닙니까?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면 독일 경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독일 총리는 기후 위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먼저다라며 이유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 역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 브랜드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내연기관의 수면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죠. 결국 이번 EU의 결정은 지구 고하기라는 이상에서 벗어나 우리 산업 지키기라는 현실로 복귀한 정치적 대타협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자동차 시장은 기술의 우열을 넘어 국가 간의 자존심과 먹거리가 걸린 거대한 장기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내뱉은 말은 아주 매서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그린 스캠, 즉 초록색 사기라고 몰아붙였죠. 또 중요한 건 제조사들을 압박하던 연비 규제와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낮췄다는 겁니다. 전기차 안 만들면 벌금 낼 줄 알아 라고 겁주던 정부가 이제는 기름 많이 먹는 트럭 마음껏 팔아도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포드나 GM 같은 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수익 내연기관 모델에 다시 집중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미 수년간 중국산 전기차를 막기 위해 100% 관세라는 높은 벽을 쌓았었죠. 그런데 중국 업체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차를 막는다고? 그럼 하이브리드로 가면 되지 라며 전략을 즉각 수정했습니다. 중국의 BYD 같은 회사들이 순수 전기차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출을 3배 이상 늘렸거든요. 재밌는 건 유럽의 높은 관세가 순수 전기차에는 적용되지만 하이브리드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들 정말 무섭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브랜드보다 수백만 원 저렴하면서도 한 번 주유와 충전으로 1000km를 우습게 달립니다. 관세라는 성벽을 하이브리드라는 트로이 목마를 타고 넘어가 버린 거죠. 서구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적자 때문에 쩔쩔 매는 사이 중국은 가장 돈이 되는 하이브리드 시장까지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공장만 지으면 돈 벌 줄 알았는데 일부 공장은 가동률이 50% 밑으로 내려갔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줄이거나 취소하니 배터리 주문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전기차 올인 전략을 벌이고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신 수요가 폭발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를 만들거나 요즘 대세인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고출력 배터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친 파도를 넘고 있지만 이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체질 개선에 성공한다면 K배터리는 다시 한번 세계 시장을 호령할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동차 시장이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주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연 기관차와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아마도 2040년까지도 도로 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REV 같은 기술들이 전기차의 장점과 내연기관의 편리함을 합치며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이 차를 사라고 등 떠미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지갑을 열고 이 차가 정말 나에게 편한가, 경제적인가를 따져서 선택하는 시장 주도형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전기차의 실패가 아니라 기술과 인프라가 우리 삶에 맞춰 조율되는 아주 건강한 시장 정상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전기차도 만들고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엔진차도 업그레이드하는 유연함을 가진 스마트 무버들입니다. 정책이 바뀌고 기름값이 춤을 춰도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내며 살아남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결국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어떤 회사가 이런 유연함을 가졌는지 눈여겨보셔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